예,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 논란을 빚고 있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부산시가 전문가, 주민 대표, 시의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요. 네, 부산시는 어제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추가적인 시민 공청회 또 서구 지역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시의 이런 입장은 지난 10일입니다. 시의회가 관련 안건 심의 보류를 한 바가 있고 지난 16일에 추가 안건 심의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일단 시의회가 공식 의견으로 채택을 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시의회 박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이 이제 공공성보다는 사업성에 편중한 계획이다 이런 비판과 함께 이 사전 검토라든지 수기 과정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네. 또한 이 개발로 인한 지역에 미칠 영향 또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라 이런 입장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네. 일단 이런 우려를 담아서 일단 뭐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논란이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과 5년 전에 조성이 된 구덕체육공원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 내용 때문이지. 예, 단순히 보면 일단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 이 사업의 핵심에는 구덕운동장이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고 이제 1만 5천석 규모의 축구 전용 구장을 이제 짓겠다.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도에 건립이 됐고 78년도에 현재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무려 46년을 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재개발이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 계획대로 재개발할 경우에 약 3,200억 원 가까운 돈이 일단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 예산을 부산시가 충당할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으로 250억 정도를 지원을 받고 예. 시가 매칭으로 250억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민간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업비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불과 5년 전에 체육공원 만들어서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네네. 여기에다 요 부지에다 그대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 구덕운동장의 축구 전용구장이 노후화됐다. 그래서 5년 전에 만든 체육공원을 부수고 다시 거기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보상으로 깨끗하게 축구 전용구장을 지어주겠다. 뭐 그런 취지인데 네. 이 협의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잘 협의가 될까요? 각자 너무 원하는 게 다 완전 평행선이거든요. 이게 네.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시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부산시의 예산 구조상 이 자체 예산으로 구덕운동장을 새로 뭐 전용구장을 짓고 하는 네.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는 네네.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얼마의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일단 종잣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개발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지금 시만 놓고 보면 변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결국 이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 5년 만에 잘 있던 공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고 물론 이제 그 문화체육시설이나 복합 공간을 부수적으로 짓겠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넓게 활용하시다가 이걸 다 없애고 공간을 만든다고 한들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아파트의 전용 시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 충분히 뭐 이해가 되고 또 우리 동네 짓는다고 해도 다 반대하지 않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시가 몇 번의 설명에 뭐 공청회를 더 연다고 과연 주민 여론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결정에도 이제 향후 주민들 입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예, 이제 시혜가 예. 정확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도시의 어떤 계획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분석해봐라. 그래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그래서 결국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가 어쨌든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체 이걸로 해결이 될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20년 가까이 운영되던 부산 유일의 노숙인 진료소가 내년에 운영이 불투명하다라는 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우리 부산 유일의 노숙인들을 위한 진료소가 부산 진구 점포동에 있습니다. 네네. 이 센터가 근데 올해까지만 운영이 되고 내년에는 문을 닫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진구에서 운영 중인 사랑 구루터기 진료소가 바로 이제 그곳인데 예. 이곳은 2000년 초반 그러니까 이제 IMF 이후에 그 노숙인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네네. 진료를 시작했다가 2005년부터 부산시에서 보조금을 좀 편성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뭐 매일 진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약 10여 명의 의사분들 그리고 이제 약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지금 현재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평일에는 상근직 한 명이 진료소를 찾는 노숙인들에게 이제 상비약이라든지 미리 처방된 그런 약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에 진료가 되고 있지만 매년 한 1,500명 정도의 그 노숙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올해도 6월 말 기준으로 약 676명이 이제 방문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뭐 잘 이용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지난해까지는 약 7,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가 올해는 6,150만 원으로 줄어서 이제 받고 있는데 이 비용은 상근직 1인 인건비 그리고 이제 약품 구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 지원이 만약 끊어진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거죠. 그래요. 이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최소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들을 지원한다. 이 비용이 없어서 20년간 운영된 진료소를 폐쇄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갸우뚱해지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적은 예산으로 그 상당히 성과를 내는 사업들이 민간 영역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이 구체적 성과를 지표화해 가지고 이제 성과를 내라 이렇게 보통 요구를 한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히 지표 몇 가지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성과들이 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물론 보조금 사업이니까 당연히 뭐 정밀한 판단과 심사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건데 제출된 서류만으로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다, 성과를 파악한다. 이게 이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사업이 가지는 가치나 의미를 그런 걸로 파악한다는 건 저도 뭐 시민운동 현장에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판단하는 네네네.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금 관련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름 시나 뭐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최소한의 복지를 지원받는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연 한 1,500명 정도의 노숙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시설에 6천만 원 정도. 시 전체 예산을 보면 이 정도는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시에서도 아직 편성이라든지 삭감 이런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네네. 있어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이 서비스 그래서 이 시설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가 잘 검토해서 시설이 내년에도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소식인데 지난 6년간 이 사업에 참여해갖고 사망하신 분이 모두 20명이나 네.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 전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통 이제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도 지원을 하고요. 네네. 또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거든요. 보통 뭐 공익형도 있고 뭐 시장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해당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렇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유형이 공익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이제 1년에 한 11개월 정도로 활동을 하시고 하루에 한 3시간 그러면 월 한 30시간 정도를 활동하시는데 월 29만 원 정도를 지원받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29만 원 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솔솔치 않은 또 네네.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대개는 구가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구가 예.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뭐 주변에 있는 복지관이나 구에 있는 시니어 클럽 이런 데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통학 시간대에 한번 지나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노란 깃발 들고 앉아 요거 들고 계시는데 많이 보시지. 예. 그분들이 거의 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업이고 또 뭐 노인들 간의 이제 뭐 알버 서비스라든지 또 화단 청소와 같은 이런 일들 아주 뭐 큰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래도 사회에 좀 필요한 곳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지역 특성이나 각 위탁 기관의 사업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특성들이 좀 있고요. 근데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뭐 경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일일이 다 체크해 가지고 그 파악해서 사업을 참여시키거나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6년간 이제 사망한 분들이 20분이나 된다는 건데 실제 이제 이유를 보더라도 이제 활동 중에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온다거나 해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 출퇴근하는 경우 중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아유. 이게 이제 그 사망자 숫자가 20명인 거고 예, 예. 실제 아마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이게 통계치가 정확하게 없어서 그러는데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처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서비스를 해드리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저 갔다가 사망하신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도 뭐 원치 않겠지만 네네. 그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와 현장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지침이 다 마련돼 있고 네. 안전 규정도 있고 교육도 어떻게 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업 참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네. 또 예전에 비하면 실제 참여인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는 많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또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참여 어른들의 상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분의 건강에 맞춰가지고 어떤 이런 업무 또 이런 일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도 뭐 같은 얘기죠. 이제 맞춤 비용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한 200명 가까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계시다면 네. 아마 담당자는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상. 예, 그러니까 예. 그분들의 일이 현장에 가서 환경이 어떻는지 이런 걸 다 뒤다볼 수가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요소를 고려한 사업 운영 자체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이 사업 내용과 범위에 대한 개발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위탁기관에다 다 맡겨놓고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구에서도 좀 이게 연구가 좀 필요해요. 이게 네네. 좀 계층 연령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그래서 또 이 일을 또 나중에 결국 위탁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차제에 좀 잘 검토해보고 또 이걸 좀 분석해서 대안을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 사업을 안 하기는 또 어려우니까요. 네네네. 예, 사실 뭐 안전깃발 들고 서 있는 게 저희 눈에는 그게 뭐 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한 자리에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럼요. 쉽지가 않은데 어르신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하도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예, 네네, 맞습니다. 말씀들이. 그리고 네. 마지막 소식은 이 대통령실이 지방 정책을 담당하는 지방 행정 비서관을 지방시대 비서관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이유가 지방 소멸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6대 국정과제를 밝혔는데 그 중에 네네. 하나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의지를 강하게 표방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도 제발 잘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걸 출범을 시켰고 그래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나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 이전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기대가 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 벌써 2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지방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연 대한민국의 지방은 있는지 이런 의문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수속도 아닌 비서관의 명칭 변경으로 지방 소멸과 같은 국가적 위기가 잘 대응될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지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그리고 실천 아닙니까? 네네. 예, 이때까지 그냥 다 수사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이 지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건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서관 한 명이 아니라 중앙부처로서의 기능을 좀 얘기했었고 또 아니면 대통령 직속의 실질적인 정책 심의와 결정이 가능한 위원회로의 어떤 격상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엇보다 이름 하나 바꿔서 해결될 과제였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이런 얘기도 훨씬 더 아마 사그라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은 뭐 있는 제도라도 아니면 또 만들어져 있는 안이라도 이게 좀 잘 작동을 해서 국가가 골고루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요 마지막 바람이 이런 바람이 듭니다. 이름 하나 바꿔서 잘 되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뭐 비서관 한 명이라도 이름 바꿨더니 이게 뭐 갑자기 정책이 대단히 잘 바뀌어서 뭐 국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되고 되면 좋겠지만 잘된 현실이 뭐 사례로. 그게 현실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바람을 좀 강하게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